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영화계를 오래 지켜본 이들에게 오늘의 이야기는 어느새 마음 한구석을 가만히 흔드는 소식으로 다가왔다. 많은 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한 시대의 하늘에 오랫동안 밝게 떠있던 별이 조용히 저문 순간이었다. 원로 배우 김지미가 미국에서 별세했다는 소식은 예상치 못한 아쉬움과 함께 한 세대가 깊이 간직해온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향년은 85세였고 최근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전해졌다. 영화계 관계자들은 이 소식을 오랜 여정의 마지막에 닿은 듯한 조용한 퇴장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문장 하나로 설명되기 어려웠다. 보고가 전해진 뒤 영화계와 대중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를 떠올렸다. 화면 속에서 쏟아지던 눈빛과 움직임을 기억하는 이들은 물론 그녀의 전성기를 직접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까지도 그 이름만큼은 알고 있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지켜본 영화 관계자들은 수십 년 동안 한 장르처럼 존재했던 배우라고 회상했는데 이는 그녀가 얼마나 독보적인 궤적을 남겼는지 보여주는 표현이었다. 빈소와 영화 인장 준비가 이어진다는 소식은 공식적인 작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지만 누군가의 인생과 예술이 남긴 의미는 장례 절차보다 훨씬 넓고 깊게 사람들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나날에 대한 세부 내용은 크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보도에서는 대상포진 이후의 건강 악화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서술했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접하며 오랜 활동 속에서 늘 강인한 인상으로 남아있던 그녀의 모습과 대비되는 말년의 모습을 떠올리며 조용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몇몇 관계자들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주변에서 종종 하곤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이러한 회상은 하나의 인물이 세월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지 보여주는 조각들처럼 흘러나왔다. 또한 여러 전문가들은 김지미의 별세를 한국 영화사의 흐름 안에서 바라보며 1950 till 80년대 한국 영화 서사에서 중심축을 이루던 거인 한 명이 자리를 떠난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개인의 삶을 넘어 하나의 시대적 전환점이 된 셈이었다. 학계에서는 종종 이런 현상을 문화 기억의 세대교체라고 부르는데 특정 인물의 퇴장이 대중의 기억 속에서 그 시대를 상징하는 감정적 단락을 형성한다는 의미다. 그녀의 죽음이 조용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남긴 것도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별세 소식이 전해진 날 사람들은 각기 다른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스크린 속 그녀의 미소를 떠올렸고 또 다른 이들은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하던 삶의 단면들을 떠올렸다. 공적 기록들에는 그녀가 남긴 작품 목록과 수상 내역이 남아있지만 대중에게 남은 기억은 보다 감정에 가까운 결로 존재했다. 때로는 시대의 공기처럼 또 때로는 영화를 사랑하게 만든 계기처럼 남은 것이다. 그래서 이 별세 소식이 단순한 부고가 아니라 하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순간처럼 다가온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매덩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던 어느 날 한 소녀의 인생은 뜻밖의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덕성여고에 재학 중이던 김지미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던 길에 김기영 감독의 눈에 띄었고 이 우연한 길거리 캐스팅은 훗날 한국 영화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첫 장면이 되었다. 당시 그녀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이었고 주변에서도 예술계 진출을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고 소개된다. 그러나 그날의 만남 이후 그녀는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하며 스크린에 첫 발을 내디뎠다.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전환점이었으며 한 시대의 상징이 될 배우의 출발이었다. 데뷔 이듬해인 1958년 별아 내 가슴에는 소녀였던 그녀를 순식간에 스타로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두고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를 바꾸는 배우였다고 표현한다. 여러 자료에서도 그녀의 첫 등장 장면을 기억하며 표현 하나하나에 담긴 생동감이 당대 영화계의 흐름에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고 기록한다. 이는 곧 그녀가 단순히 발견된 인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감을 확장해 나갈 자질을 지니고 있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연기 경험이 많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러운 감정선과 화면 장악력은 곧 감독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각인되었다. 이 시기 김지미가 성장한 배경도 하나의 요소로 언급된다. 여러 회고록에 따르면 그녀는 어린 시절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자랐으며 학업과 예술을 모두 경험할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특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가 감정 표현과 역할 몰입에서 안정감을 보였던 이유를
설명하는 맥락으로 제시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성향을 정서적 균형이 연기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례로 분석하기도 한다. 즉, 사실적 연기의 초창기 형태를 한국 영화 안에서 보여준 배우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당시 영화계의 흐름을 고려하면 그녀의 등장은 더욱 특별하게 읽힌다. 1950년대 후반의 한국 영화 산업은 전쟁 이후 재정비를 거치며 새로운 얼굴을 필요로 하던 시기였다. 관객들은 신선한 스타를 기다렸고 제작자들은 화면을 책임질 젊은 배우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김지미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공백을 채우며 한국 영화의 황금기로 이어지는 흐름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었다. 여러 비평가들은 이 현상을 두고 스타 시스템이 형성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에 등장한 배우라고 설명한다. 스크린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 그녀의 활동은 빠르게 확장되었다. 멜로에서 시대극, 청춘 영화에 이르기까지 제작자들은 다양한 역할을 제안했고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작품 수를 늘려갔다. 이 시기 촬영 현장을 기억하는 스태프들은 그녀의 태도를 신인 배우로 보기 힘들 정도로 침착하고 집중력이 높았다고 회상한다. 촬영 장면 하나를 준비할 때도 감정선을 반복해서 점검하며 스스로 기준을 설정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자기관리 방식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유지된 특징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모든 흐름은 길거리 캐스팅으로 시작된 우연이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한 배우가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전개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김지미의 초기 성장기는 한국 영화가 체계를 갖춰가는 속도와 거의 나란히 움직였으며 한 사람의 경력과 시대적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례로 종종 연구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녀의 데뷔 과정을 개인의 운명과 산업의 전환이 맞물린 상징적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소녀였던 김지미가 스크린의 중심으로 걸어들어간 장면은 지금까지도 여러 자료 속에서 중요한 의미로 남아있다. 한국 영화계에서 김지미가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칭을 얻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고 이는 단순히 외모나 명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당시 영화 관계자들은 그녀의 미모를 두고 시대가 만들어낸 아름다움이 아니라 시대를 규정한 얼굴이라고 묘사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한 배우가 관객의 정서와 화면의 미감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였다. 그녀의 인상적 외모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함께 완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변에서는 촬영이 없는 날에도 늘 배우의 표정을 유지하려 했다는 일화를 전하곤 한다. 이러한 성향은 후배 배우들이 언급한 스크린 속에서 마치 한 컷의 정지화처럼 빛나는 존재감의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의 명성을 공고히 한 것은 방대한 필모그래피였다. 출연작이 700편에 달한다는 기록은 지금도 한국 영화계에서 거의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치로 남아있다. 멜로, 드라마, 시대극뿐 아니라 제작 환경이 빠르게 변하던 시기에도 꾸준히 작품을 이어가며 여러 장르의 변화를 몸소 통과해냈다. 특히 김수용 감독의 토지나 임권택 감독의 길소뜸에서 보여준 깊고 절제된 연기는 당시 비평계에서도 높이 평가되었고 그녀가 단순한 스타를 넘어 연기자로 인정받는 발판이 되었다. 이 두 작품은 오늘날에도 배우 김지미의 확고한 연기 세계를 증명한 대표작으로 자주 언급된다. 해외 영화제의 수상 이력도 그녀의 위상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파나마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대종상 여우주연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주목받는 배우가 되었는데 여러 기록에는 이 시기를 두고 한국 여배우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린 상징적 순간이라고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보여준 과감한 캐릭터 선택과 감정 표현 방식을 한국식 멜로드라마의 정서적 골격을 완성한 사례라고 분석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즉, 김지미라는 배우는 작품 속에서 특정 이미지에 고정되지 않고 주어진 서사 안에서 감정 밀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통해 독자적인 표현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상대 대중에게 그녀는 스크린 속 한 장면만으로도 강렬하게 기억되는 배우였다. 예를 들어 1967, 70년대 극장을 찾았던 관객들은 김지미가 등장하는 순간 극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회상하곤 한다. 이는 스타 시스템이 빠르게 고착되던 시기에 그녀의 존재가 문화적 현상처럼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후일 여러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이미지 주도 시대의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하는데 배우의 얼굴 자체가 하나의 문화 코드처럼 기능했다는 의미다. 특히 한국 전통 미와 서구적 미감이 함께 담긴 듯한 그녀의 분위기는
독특하고 이례적인 아이콘성을 만들어냈다고 분석된다. 스크린 밖에서도 그녀의 영향력은 이어졌다. 광고, 잡지, 공적 행사 등에서 김지미의 등장만으로 특정한 품격이 형성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녀는 하나의 브랜드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성은 개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당시 김지미가 보여준 강한 이미지가 후반기 작품 선택에 제약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스타 이미지의 구조적 고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대중이 원하는 이미지와 배우가 원하는 연기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역할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시대가 요구한 다양한 여성상을 스크린 속에서 소화해냈고 이는 후대 여배우들이 나아갈 길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후배들은 김지미는 단순히 앞선 시대의 스타가 아니라 길을 만든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700편 필모그래피는 한 배우의 생애를 넘어 영화라는 예술이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품은 기록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김지미라는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사람들은 단순히 영화배우를 떠올리기보다 한 시대를 밝힌 거대한 흐름을 함께 떠올리는 것이다. 김지미의 삶을 들여다보면 스크린 속 화려함과 달리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선택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녀는 단순히 배우로 머무르지 않았다. 활동 중반기에 접어들며 직접 제작의 영역에 뛰어들었고 지미 필름이라는 제작사를 설립해 새로운 방식의 영화 제작에 도전했다. 이 시도는 당시로서는 드문 행보였다. 여배우가 직접 기획과 제작까지 맡는 과정은 당시 영화계 구조를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으며 많은 이들은 이를 두고 기존 질서 안에 머물지 않으려 했던 자기 확장의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만큼 그녀는 스크린 밖에서도 변화와 성장을 추구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모든 도전이 성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이장호 감독과 함께한 영화 명자 아키코 소냐는 높은 제작비를 투입하며 일본과 러시아까지 오가는 대규모 촬영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흥행과 평가에서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여러 기록에서는 이 작품을 두고 시대적 감각과 제작 구조의 간극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분석한다. 즉, 작품의 방향성과 시장의 흐름이 맞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영화의 흥행 부진은 단지 한 작품의 실패에 그치지 않았다. 제작과 배급까지 맡았던 김지미에게는 직접적인 재정적 타격으로 이어졌고 결국 지미 필름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다. 당시 관계자들은 이 시기를 김지미 경력 중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라고 회상한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러한 실패를 단순한 좌절로 남겨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하며 이는 평생 유지된 김지미 특유의 강단과 연관된다고 설명한다. 또 여러 인터뷰에서 그녀는 연기와 제작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했던 이유를 영화라는 세계를 더 넓게 보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진출 욕구가 아니라 변화하는 한국 영화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재정의하려는 시도였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제작자로서의 도전과 실패는 배우로서의 길에도 영향을 남겼다. 명자 아키코 소냐에서 중년의 나이에 20대 역할까지 소화했다는 지적은 당시 관객들에게 다소 어색함을 주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현실적 나이와 캐릭터의 괴리가 작품의 몰입도를 떨어뜨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 장면 역시 시대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시기의 한국 영화는 주연급 배우에게 지나치게 많은 역할적 부담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즉, 작품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스타에게 과도한 역할을 맡긴 구조적 한계가 있었고 이는 특정 배우에게 자연스럽게 부담으로 전가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일련의 경험은 나중에 그녀가 후배들에게 다소 강한 태도를 보였다는 회고와도 연결된다. 몇몇 관계자들은 후배들에게 엄격했던 이유를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지나온 과정에서 비롯된 책임감의 결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이는 학계에서 전문성의 경계 강화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오랜 경력자가 자신의 기준을 지키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즉, 김지미가 보여준 태도는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영화계의 구조적 현실 속에서 형성된 태도였다는 의미다. 비록 제작자의 길이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도전은 한국 영화 제작 환경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로 기록된다. 한 배우가 단순히 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제작 과정 전체를 직접 경험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는 점은 이후 많은 배우들이 다양한 역할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 중 하나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김지미의 이 시기를 두고 성공과 실패를 넘어 그 자체로 시대적 의미를 가진 시도라고 분석한다. 화려한 스크린 뒤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선택했던 과정 속에서 그녀는 또 한 번 자신의 경력을 재정의하고 있었다. 김지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축은 그녀가 겪어온 여러 관계와 선택의 순간들이었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만큼 많은 시선이 따라붙었던 부분이기도 했으며 그 과정은 늘 단순하거나 일직선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 삶 역시 영화 속 화려함과는 달리 한 인간이 품어야 했던 감정의 결과 선택의 무게를 보여주는 요소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여러 자료에서 그녀의 관계사는 파란만장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되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개인의 성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그녀는 총 3번의 법적 결혼과 3번의 이혼을 겪었다. 한편 대중의 관심이 컸던 가수 나훈아와의 관계는 사실혼으로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공식적인 혼인 관계는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방송에 등장한 장면은 지금도 영상으로 남아있으며 당시의 분위기는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여기에 더해 나훈아의 팬층에서 그녀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기록도 존재하는데 이는 시대적 가치관과 대중문화 스타에 대한 정서가 복잡하게 얽힌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 연예인이 감당해야 했던 압력의 단면이라고 설명한다. 흥미로운 일화로 자주 회자되는 것은 김지미 본인이 원래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언론 보도 이후 오기가 생겨 정말로 교제하게 되었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는 그녀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종종 언급된다. 다양한 기록에서 그녀의 성향을 두고 스스로 선택한 길은 끝까지 책임지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평가하는데 이러한 면모는 관계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인터뷰에서는 나훈아와의 관계를 두고 인생에서 실수였던 것 같다고 후회하는 뉘앙스를 언급하기도 했으며 이는 당시 그녀의 딸이 겪은 심적 어려움과도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목은 사적 영역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여러 자료에서 언급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91년 그녀는 심장질환 전문의 이종구 박사와 결혼했다. 주변에서 전하는 이야기로는 그녀는 이 결혼에서 가정적인 삶을 바랐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의 오랜 성향, 강하고 독립적인 태도, 이 가정이라는 구조와 자연스럽게 맞물리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훗날 그녀가 나는 마누라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대목은 삶의 여러 단계 속에서 관계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으로 종종 회자된다. 결국 두 사람은 11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가 삶의 후반기에서 다시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재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흥미로운 회고 중 하나는 배우 신성일의 이야기다. 그는 김지미와 친했으며 동시에 이종구 박사와도 형제처럼 가까웠다고 알려져 있다. 신성일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며 네 번째 남편이 자랑스러울 일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전해지지만 이 조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회고가 존재하지만 여러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당시 복잡한 인간관계와 감정적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진 거리감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런 회고들은 하나의 사실을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관계 속에서 얽혀있던 감정과 선택을 다층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학계에서도 유명인의 사적 관계가 대중에게 확대 재생산되는 현상을 공적 이미지의 사유화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이는 한 인물의 개인적 결정이 공적 영역에서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소비되는 경향을 의미하며 김지미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연구되기도 한다. 그녀가 겪은 여러 관계는 단순한 개인사라기보다 당시 한국 사회의 여성성과 명성 그리고 대중문화의 구조가 서로 충돌하고 결합한 결과로 이해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면 김지미의 사적 인연들은 모두 화려함 속에서 살아온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경험의 일부였으며 그녀의 삶이 단순한 영화 속 서사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지미의 말년은 화려한 전성기와는 다른 결의 조용함을 담고 있었다. 여러 인터뷰에서 그녀는 배우로서의 삶을 돌아보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담담히 이야기하곤 했다. 이 표현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행보와 달리 그녀의 내면이 어떻게 삶을 정리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줄의 고백처럼 남아있다. 2017년 한국영상자료원의 영화천국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말이 이어졌는데 그녀는 관심이 피곤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행복이었다고 느낀다며 연예계 생활에 대한 미련이 없음을 덧붙였다. 이는 자신이 지나온 여정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태도로 읽힌다. 별세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영화계는 곧바로 영화 인장 준비에 들어갔다. 협회 측은 빈소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고 동료 배우들과 관계자들은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한 절차가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람들은 빈소의 위치보다 그녀가 남긴 흔적을 먼저 떠올렸다. 스크린 속에서 관객을 압도하던 눈빛, 작품들 속에서 시대를 담아냈던 감정선, 그리고 수백 편의 영화가 쌓아올린 시간의 풍경. 이러한 기억들은 장례 절차와는 별개로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각자의 마음속에서 다시 재생되었다. 동료 배우들의 회고도 이어졌다. 몇몇은 그녀는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예술에 대한 자존심이 누구보다 높았던 배우라고 기억했다. 흥미롭게도 그녀와의 개인적 관계가 깊지 않았던 이들까지도 김지미라는 이름 앞에서는 일정한 경외심을 드러냈다. 이는 한 인물이 남긴 영향이 단순히 작품의 성공이나 흥행으로 환산될 수 없는 차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상징적 유산이라고 설명하는데 특정 인물이 예술적, 문화적 의미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문화심리적 현상이다. 그녀의 말년은 외부 활동이 많지 않았지만 소수의 인터뷰에서 보인 태도는 오히려 더 깊어진 고요함과 성찰을 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생애 후반부를 정리하는 듯한 평안함을 보였다고 회상하며 이는 젊은 시절부터 이어온 복잡한 감정과 선택의 과정이 세월 속에서 여유로 정리된 결과였다고 말한다. 물론 그녀가 가족 곁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여러 기록에서 보이듯 김지미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선택해온 길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영화계에서는 그녀의 퇴장을 두고 한국 영화사 한 페이지가 조용히 넘어갔다고 평가한다. 1950년대 후반 데뷔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활약은 단순한 경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녀는 스타이자 예술가였고 동시에 제작자, 기획자로도 다양한 흔적을 남겼다. 한 시대의 감정과 흐름을 품은 작품들이 그녀의 이름과 함께 남아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한국 영화사를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층위로 남게 될 것이다. 관객들은 그녀를 떠올리며 특정 장면, 특정 대사 또는 스크린 속에서 스쳐 지나간 미세한 표정을 기억해냈다. 그렇게 김지미는 떠난 뒤에도 여전히 스크린 속에서 살아있는 배우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작별의 순간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은 공통된 감정을 느꼈다. 누구에게나 시간이 흐르지만 오래도록 사랑받았던 배우가 떠나가는 장면은 한 시대의 감정까지 함께 묻히는 듯한 여운을 남긴다. 하지만 김지미의 작품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작품을 다시 꺼내보는 순간 그녀는 또다시 화면 위로 돌아온다. 이처럼 그녀가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 속에서 이어진다. 그래서 이번 별세 소식이 단순한 부고가 아닌 조용히 닫히는 한 시대의 결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김지미의 별세는 한 배우 개인의 이별을 넘어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흐름이 조용히 마무리되는 순간처럼 다가왔다. 스크린 속 수백 편의 작품, 시대를 상징했던 미모와 존재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선택과 고비들은 시간이 지나도 깊은 울림을 남긴다. 삶의 마지막에 보여준 담담한 태도는 그녀가 지나온 여정을 스스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남겨진 작품과 기억들은 앞으로도 관객들 곁에 머물며 그녀의 이름을 오래도록 이어갈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이해와 감사의 마음일지 모른다. 이 영상에서 사용된 정보와 이미지는 oneulunews.tstory.com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참고 자료입니다. 영상에서는 분석과 해설을 위한 목적만으로 활용하며 원문 정보를 왜곡하거나 임의로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oneulunews.tstory.com을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